어제가 그 시험 보는 날이었죠. 예. 어떻게 수험생 있으신 분 안 계세요? 저만 있었나? 그래가지고 어제 10시 반부로 해방됐습니다, 제가. 딸내미 시험 봐가지고 아주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아무데나 간다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면 서울대학교라며. 예, 그래서 판심은 좀 났습니다. 예. 요즘 자꾸 안 좋다 쓰는 그만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일부 지금 아파트 쪽에서 난리 붙이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저 말고도 주변에 얘기 들어오는 게 1년 전, 2년 전에 산 거를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씩 내려갖고서도 털어달라 그러는데 지금 안 나간다고 펄펄 뛰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자 계산하고는 제가 한 1년 이상 떠들었는데 이제 맞네요, 그게. 사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분명히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또 이게 길게는 갈 거라고 보진 않지만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한번 내리막 치면은 사는 사람이 안 사요. 그래서 금액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번은 특히 아파트가 한번 상당한 진통을 좀 겪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지금 건설업체들이 금년 넘길 건설업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요. 내년까지 되면은, 많이 잡으면 한 70% 정도. 좀 줄여 잡으면 현재 있는 한 60% 정도는, 전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신뢰를 너무 떨어뜨렸어요. 이게 좀 사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이거 원금이죠. 본전에서 거꾸로 까지는 그런.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어디냐, 이게 주식 한 마리 해봤어라. 1년 전부터. 10%, 20% 건지기도 힘든데, 그거에 대해 보면, 이거 안전한 투자처다. 이런 얘기 하면 이제 할 얘기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떨어진다. 아마 상상이 안 됐을 얘기인데, 이게 일반화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형 평수에서는 강도가 더 세요. 50평대 이상 되는 건, 저 용인 쪽, 그딱 나오면 용인 쪽인데, 그쪽에 많은 건 5천에서 7천까지 분양가 있어요.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의미가 없어요. 팔리지 않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로 돌아왔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투자 이익을 보고서 사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가수요라는 소리거든요. 실수요자가 못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파트 앞으로 분양할 때 평형도 상당히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아파트 대형 평수, 이제 50평대 이상, 초과수요입니다. 초과수요가 초과 공급이에요. 엄청 많이 남습니다. 불과 한 2년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은 아마 거래가 좀 잘 안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는 건설업체가 분당에서 고급 아파트를 짓는 걸 포기한다 소리까지 나오네요. 분양이 안 되니까요. 여기 서울에서 14동시 분양에서도 실패를 했죠. 대형 아파트 분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지속적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 제자리 찾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심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건설업체들이 지무덤 지갑했다. 분양가를 너무 많이 책정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남겨놔야 되는데 밥 풀어나오시 그냥 싹싹 절간에 가면 밥 먹듯이 물 벗어 싹 훑어먹듯이 하나도 흔적을 남겨놓지 않았어요. 이만큼 좀 남겨놔야지 어떤 투자 수익을 계속 당길 텐데 그게 좀 안 되는 것들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부동산 투자의 영순이라고 그러는 아파트 시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동산은 영향을 다 받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양극으로 또 갑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동산 시장은 죽었다 하는데 역으로 큰 부동산, 대형 부동산은 지금 살려고 돈을 대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부동산이 끝나지 않았는가 봤는데 지금 빌딩들이라든지 금방도 좀 얘기했지만 골프장 지금 이런 시기에 골프장을 사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빨리 좀 사달라 그러고
빌딩도 뭐 대형 5,000평, 10,000평짜리 빨리 사달라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게 또 외국계 투자가들이 뭐 싱가포르 자금인가요? 뭐 가진 게 돈뿐이 없다는 그런 3천억 불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광화문에 있는 파이낸스 센터를 그 친구들이 샀어요. 3천 몇백을 샀다는데, 좋은 거 있으면 사겠다는, 그게 외국 친구들도 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지금 그 차감적인 상태의 부동산 시장하고는 틀리죠. 그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인데, 어떻게 보면 특이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사겠다는 논리에 들어간다면 벌써 부동산은 중장기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친구들이 뭐 5년, 10년 뒤에 될 거를 미리 사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지금 그 빌딩을 구해달라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와요. 제가 이 97년도, 98년도 초에는 못 봤던 현상이었습니다. 지금 유사하게 나가는 게 그때 상황 거의 유사하게 나가는데, 오히려 일반 쪽에는 없는데 기관 쪽이라든지 큰 그 대자본 가진 쪽에서는 그런 형상이 된다. 그럼 그 친구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낙관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를. 그러니까 요걸 이전 그 IMF 그 한참 힘들었을 때 그때 상황하고는 틀리다라는 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제가 먼저 번에도 여기 계속 보신 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번 상황이 이전 상황하고 1997년도 하고 지금 2000년 거의 말이죠. 이때 10월 달부터 시작했고 지금 여기도 10월 달부터예요. 3년 뒤에 똑같은 현상으로 지금 간다고 제가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때는 갑자기 터져버려갖고서 뭐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그런 느낌을 해갖고서 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었었고, 또 실제적으로 매물만 엄청나게 나왔지 거래는 안 되는, 사는 사람이 없는 그런 현상이었었는데, 지금은 상황은 거의 유사한데 어떻게 보면 이때보다 더 강도가 세게 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전체 국민들이 보는 체감은 더 강해질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매수자가 있어요. 매수자가. 요게 틀립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오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걸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그러면요, 이때는 전부 다 건설업체가, 아니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전부 다 죽겠다고 내려갔던 상태고, 그리고 그때 현금을 갖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텀을 한 5, 6개월 지나서 돈을 쭉 벌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돈 버는 사람은 98년도에 돈 벌었습니다. 98년도에. 부동산을 샀던, 뭐 주식을 했던 그때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쭉 내꽂히는데 이 한쪽에 상당 부분이 현찰이 있다는 겁니다. 현찰이. 돈이 있어요. 지금 뭐 어떤 뭐 저기 뭐 금융기관 쪽에서 통계내고 뭐 하는 건 한 400조 정도가 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갈피를 못 잡고, 그래서 한쪽으로 외국되게 편파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그게 기업들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찾지를 못해갖고 돌고 있는 이 돈이 시간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 돈이 엄청나게 커요. 이게 뭐 마그마 같은 그런 그 어떻게 파괴력을 갖고 있는 이 돈이 언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근데 이 양반들이 돈을 주시를 하는 게, 주식 지금 몇 달 내내 가봐서 500 여기서 다 돼요 지금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큰 희망이 지금 비전이 없어요. 은행 뭐 해봐봐 자꾸 더 떨어져.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돈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하다 안 돼서 국공채로 이제 막 들어간다고 얘기해. 국공채가 몇 푼 안 됩니다. 이익 얼마 되지도 않아요. 뭐 6 내지 7% 정도 나오는 그쪽으로 막 돈이 쏠리는,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나오고요. 일반 기업체한테 돈이 안 들어가요. 그래갖고서 손가락 꼽히는 몇몇 개 외에는 회사채가 전혀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좀 하죠. 그러면 사채 시장에서는 지금 5%,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5%도 없어요. 기업한테 안 줍니다. 아직 안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대기성 돈이라는 얘기예요. 이 돈은 결국은 상당 부분은 부동산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조그만 거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고 큰 거부터 움직여야 돼요. 여기다가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외국인 자금들이 국내에는 그 대형 빌딩들, 위치 좋은 것들 골라서 사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구조 조정을 많이 하니까 더군다나 그 저기 초원에 불나면은 뭐 맵들이가 튀고 못 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뒤에 황새가 쫓아와 주워 먹더라고요. 그런 형상으로도 주워 먹겠다는 이 대기성 자금. 그래서 국내 자체 자금하고 이 자금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움직이는 수준이 없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기간이 길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 겨울만 아마 어떤 양반들은 뭐 한 5년, 10년 또 이렇게 보고 뭐 부동산 끝났다, 뭐 우리나라 경기 끝났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실업자 더 늘었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데 97년도에도 실제적으로 길게 보면 6개월, 짧게 보면 4개월에 끝났습니다. 근데 그거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제가 봐서. 예, 투자 측이 한쪽으로 딱, 야, 이거다 하는 상태에서 몰리기 시작하면은 쫙 빨라집니다. 자, 근데 거기서 상품이 틀려져요. 상품이. 자, 부동산에 대한 투자 상품이. 사람이 가공을 해.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가공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가공부동산. 부동산을 가공을 했다 하는데, 사람이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는 부동산들. 이거는 얼마 전까지 그 시장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뭐 상가다, 아파트다, 뭐 오피스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양. 거기를 해갖고서 샀다가 거기에 대한 뭐 분양권 전매를 하든 뭐 임대를 주든 해갖고서 차익을 여태까지 그 부동산 시장 쪽에서 그 부동산 투자에 제일 안전하고 눈에 뵈는 쪽으로 갔었는데 이게 바뀌어버려요. 네, 아파트가 깨지기 시작해서 그래요.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로 인해서 그 모든 상당 부분의 가치를 전부 상쇄시켜버렸어요. 투자 가치를.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더 척박한 시장이 상가나 이런 것까지 같이 묻어내려오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은 그 시장이 가격이 재조정되기 전까지는 투자 가치로서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진으로 물러날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투자 가치로 봐서 뭐 이런 오피스나 상가나 아파트 쪽으로 보시지 마시고 상가를 보실 때는 내가 왜 장사를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그 위치다 했을 때 본인이 사는 거거지. 사가지고서 임대를 주고 갖고 산다는 거는 당분간은 아니에요. 당분간은. 아파트 또한 그래요. 아파트도 내가 여기서 지금 조금 사회에서 조금 싸게 해서 내가 사는 집을 사겠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서 투자 개념을 가지셔야지 이거를 사가지고서 다음 얼마 있으면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는 계산을 가지고는 아마 투자에 대한 그 실패 확률이 큽니다. 대신 지금 아파트도 대형하고 소형하고 지금 양극화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그 소형 아파트들이 일부 쪽에서는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그 기존 건설업체들이 중단을 하고 또 부도가 나고 그다음 건설 대한주택 보증이 지금 부도난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정부에서 긴급자금 2조를 갖다 투입을 한다. 공적자금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역으로 본다 그러면 보증도 무의미하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그 보증회사는 망하게 할 수 없어요. 망하면 난리가 납니다. 전부 다. 아파트 부장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 참 저는 그래 공적 자금이라는 말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납니다. 자꾸 우리가 공적 자금 그러니까 그냥 공짜 같은 느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공적 자금, 국민 세금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 이름을. 그래야지 좀 다시 우리가 보는 눈하고 틀리는데 이름을 희한하게 이상야릇하게 만들어서 공적 자금을 써 그러는데요. 국민 세금이라는 걸 딱 명시를 해가지고 그 자금을 그걸 빌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름 바꿔야 됩니다. 그거. 그 결국 뭐냐면 2조 갖다 집어넣으면 여러분 주머니 돈 또 갖다 집어넣는데 내 돈 집어넣어서 내가 뭐 한다 보죠. 그래서 지금 40조를 더한다. 그것도 모자란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봐서는 또 반대로 본다 그러면은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막 가시적으로 튀어나온 거는 막 쳐져 나가지만은 신규 분양이라든지 신규 공급되는 게 스톱이 되는 상태가 되면은 또 역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불안감이 나오냐면 집이 모자르지 않느냐. 집이 모자르다.
모자라가지고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 금액이 역으로 상승할 소식이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공급의 논리예요. 기존엔 지금 현재 10몇만 가구 정도가 지금 시간이 늦어진다 그래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 새로 공급하는 걸 6개월 내지 1년, 길으면 2년까지 늦춰지는 그런 상태 된다면 결국은 또 항상 우리 쪽에 잠재되어 있는 게 아파트에는 부족에 대한 잠재력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이제 서울 시내부터 시작해서 또 강남이나 이쪽부터 또 모자란다 소리 또 튀어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기존 아파트가 좀 올라갈 수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특히 소형 쪽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승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고 딴 것보다 덜 떨어진다. 그런 개념으로 보신다라면 기존 아파트도 내가 집을 사는 개념으로 보신다라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투자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외적인 변수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이전의 단순 논리보다도 지금 더 아주 양상이 상당히 변해지는 그래서 진짜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시장 상황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요 기본적인 지금 이 상황을 보시고 하여튼 잣대의 기준을 잡으세요. 근데 제가 계속 이 강의를 하면서 매번 물론 그냥 나오진 않아요. 하여튼 나오기 전에는 며칠을 그냥 인터넷을 뒤져봐가지고서 뭐가 변한 게 있는가 신문부터 잡지부터 다 훑어봅니다. 여기 나와서 할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도 뭔가 정리되는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불황기 종목별 투자 전략이라고 해가지고서 조금 세부적으로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기타 부동산까지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정리를 제가 원래 10계명을 가끔 잘 만들어요. 저는 10계명 기독교에서 나오는 10계명 말고 이 부동산의 10계명은 제가 좀 옛날에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한번 시켜드려서 투자 전략을 마무리 한번 져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려울 때 보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늘 핸드폰 녹화버렸네. 각 언론사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또 일반 분들도 많이 물어오고 그러면 뭐냐 불안하기 때문에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불경기에 좀 강합니다. 그래서 좀 안 된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장의사는 사람이 많이 죽어야 먹고 삽니다. 그냥 장의사는 맨날 고사를 그렇게 지내네요. 오늘 큰 대형사고 안 나나. 뭐 그런 식으로 좀 다 상황에 따라 좀 자기 영역이 비즈를 발하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을 잘 반대로 보면은 투자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절대 길지 않습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느낌이 나는 순간에 못 사요. 1억이라고 바닥이라고 봤는데 1억 1000이 돼버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더 기다리면 1억 1500이 돼버리니까 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주식에 투자할 때 여기까지 올라오면 사고 무릎까지 내려가면 팔라 그런 얘기 했죠? 어깨에서 사고 무릎에서 팔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조금 더 준 듯이 사고 조금 덜 든 듯이 덜 받은 듯이 파는 그런 전략을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 이게 심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로 본다 그러면 지금 아마 이번 자꾸 이게 시간이 좀 늦어지는 이유가 아직 그룹 문제가 지금 아직 정리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끌잖아요. 오늘 또 아직도 답이 안 나오대요. 빨리 어떤 답이 나와야지 주식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하는데 부동산도 저 상황에 따라서 영향이 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여기 길게 가지는 않겠죠. 어떤 식이라든가 정리는 되겠죠. 근데 그 힘이 아마 이달
달은 지나야 된다고 봐요. 이 달 지나면서 어려운 게 12월 이후 같은 간에 굉장히 춥게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12월 좀 빠르신 분은 어깨 정도 조금 못 미쳐 사실 분들은 금년 12월 정도 말 대기 한 20일, 15일, 20일 정도에 사시면은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어떤 걸 사시든 간에 그 주변 영향에 맞춰가지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는 그거 말고 그때는 진짜 이게 제일 저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저점이 그 구정 전후하는 시기입니다. 구정. 그 시기 때가 딱 두 번 있어요. 지금. 이변이 없는 한 맞을 겁니다. 무슨 갑자기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 그것도 정치적인 거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지는데 그 대통령이 둘이 한꺼번에 튀어나온다든지 둘이 같이 안 나오고 클린턴이 그냥 한다든지 이런 어떤 변수가 있지 않는다면은 이상이 맞아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보셔갖고 지금 역으로 본다 그러면 물건이 많다 그러면 고르기도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낚시를 한다고 생각하실 때 이 연못에 가셔가지고죠. 호수나 이런 연못에 방주에 가서 낚시 던졌을 때 물 많을 때는 참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몇 마리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근데 물이 자꾸 이게 말라버리면은 낚시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낚시를 줄을 끊어버리고 끝에다가 그 작사를 잡아서 그냥 찌는 게 나아. 그렇죠? 얼마 전에 어디 방쭉 터져보니까 전부 다 물반 고기반이라고 물을 넣고 전부 다 고기더라고요. 골라 잡을 수 있는 물이 쪽 빠지면은 그런 시장이 오히려 이런 불경기 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투자의 적기라고 보셔갖고서 반대로 가신다. 대신 그거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하자가 있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워낙 누구의 말 맞더러 싼 게 비진떡 아니냐. 그래서 여름에 수영복 사라 하는 겨울에 수영복 사라 하는 얘기가 싸게 엄청나게 사죠. 근데 잘 보세요. 실밥이 사졌나 안 사졌나. 그거만 잘 보실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시기가 아주 상당히 좋지 않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부터 말씀드릴게요. 투자 요령부터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쪽에 투자하실 때는 이제 이전에는 자산 한분법 그래가지고서 주식에 일부 집어넣고 은행에 집어넣고 부동산에 투자하라. 이렇게 해서 7대 3대 1이든 6대 3대 1이든 이렇게 쭉 해갖고 나름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지금 이거 같은 부동산 투자가 마땅치 않으니까 부동산에서도 또 세 가지로 구분을 하세요. 세 가지로. 부동산에서도 중장기, 단기.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셔갖고 또 한쪽에 물리지 마세요. 한쪽에. 퍼치세요. 예를 들어서 땅을 사진다 그러면 위에도 사고 밑에도 사요. 둘 중에 하나 팔릴 거 아닙니까? 근데 한쪽에 몰리면은 나중에 황금성의 문제 생길 때 안 팔리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는 분배를 하시라. 같은 부동산 하실 때 아파트 예를 들어서 한 2억이 있다 그러면 아파트 한 1억짜리 그다음에 한 5천씩 잘라갖고 땅을 땅이 괜찮다니까 땅 그러면 위로 아래로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다 팔리면 좋은 거고 둘 중에 하나는 팔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몰려 투자하지 말아라. 향후 황금성에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의 제일 취약점이 황금성입니다. 그 황금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장기, 중기로 분산 투자하는 거는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어쨌건 토지 쪽이에요. 토지 쪽이라 토지 쪽에서도 거기서도 쪼개서 아주 싼 거로 해서 진짜 아주 참 이런 값에 있는 땅값이 이런 정도 되는가 몇천 원 단위 정도 되는 거로 일부 조금 투자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는 준농림지가 됐든 어떤 대지가 됐든 눈에 확 띌 수 있는 그런 거로 해서 또 쪼개서요. 거기서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이거 참 그렇게 내가 돈이 많지 않아 갖고서 내가 이 고정 수익도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한다 그러면은 그 상가죠 요새? 상가요? 상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상가 투자하는 방법을 지금 신규 분양 받아갖고 언제 입주합니까? 그래서 솔직히 또 상금 치기 전까지 그 건설업체가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상가를 앞으로 지금 뜨는 게 경매 시장입니다. 금매 경매 시장이 떠요. 그쪽에서
기존에 있는 상가를 잘 골라갖고 투자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면 중기 정도의 기간을 하시고, 그게 아마 그 경매 쪽 시장에 좀 많이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특히 무대기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저는 상가를 사실 때는 제일 안전하게 하는 거는요, 권리금을 주고 사라 그래요, 저는요. 절대 그 초보자가 이거 사고 나면 얼마 된다 이런 계산 갖고 사시지 마시고, 봐서 권리금이 붙어있다 그러면 장사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마구잡이 달라고 그러지 않으니까요. 일단 권리금이 붙어 있는 거를 권리금을 주고 사는 게, 그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권리금 주고 드는. 예, 이거 뭐 생돈 준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빈 점포 사가지고서 1년 동안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1년 동안 안 들어오면 그동안 관리비 나가고 뭐 나가는 거 하는 거 따지면은 그거 피곤해요. 오히려 아주 조그맣더라도 코너라든지 기존에 딱 봐서 한 일주일, 10일, 한 달 정도로 거기 딱 지켜보면은 장사가 얼마나 되는 게 딱 나옵니다. 다. 장부는 볼 필요 없어요. 실제 옆에 가서 저쪽 뭐 맞은편 건물에 체킹을 하던 월화수목금토, 그 다음에 뭐 초순, 중순, 하순, 뭐 상중하 이렇게 순마다 나오는 게 있고, 상가는 잘못하면 함정이 빠지기 쉽죠. 지금 현재 겨울에 잘 되는 장사가 있고 여름에 잘 되는 장사가 있어요. 봄에 잘 되는 게 있어요. 수납시장이 다 틀려요. 그래서 5계절용으로 쓸 수 있는 데가 5계절, 우리나라가 4계절이 아니고 지금 5계절이에요. 5계절. 천하수동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건 목입니다. 노루목이라고 그래요. 노루목. 목이 좋아야 돼요. 조금 더 주시더라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일단 노루목을 잡아라.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좀 더 주면 안전합니다. 값을 모르면 많이 주고 비싼 거 사려면 비싼 거 사면 떨어지는 줄이 찍어요. 싼 걸 사면은 아예 거절날 수가 있으니까. 자, 안전하게 뜯어가는 겁니다. 요즘 뭐 상가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는, 자꾸 그나마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고춧가루 뿌리자 그러는데요. 그거 뭐 분양하는 입장이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 잘못하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존 상가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기존 상가는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검증이. 이게 얼마가 나오는지 딱 나와 있어요.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규 분양되는 거, 새로 뭐 내년에 들어가는 거는 검증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그 자리 건물이 자리가 잡으려고 그러면 빠르면 2년 걸려요. 빠르면 2년. 자리 잡으려고 그러면. 대개 2년 안에 옆에 또 건물이 생기기 때문에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안 돼요. 신규 분양, 진짜 신중하세요, 그냥. 네. 한 3, 4년 전에, IMF 이전에는 신규 분양도 괜찮았어요. 그때는 건물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신규 분양, 신규 분양 신중기를 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파트 쪽도 지금 아파트 쪽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건설업체들이 상당한 미분양을 낳고 있습니다. 상당한 미분양을 낳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할인폭도 상당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한 할인폭도 나올 겁니다. 근데 진짜 지금은 대기업도 못 믿는 상황이 아닙니까? 대기업도. 옛날에 뭐 큰 대기업을 찾아라 그러는데 지금 그 얘기 이제 삭제시켰어요, 제가. 국회에서 뭔 말 삭제하라 그랬죠. 그래서 아주 이번에 삭제시켰어요. 대기업도 못 믿겠다, 이제. 그러니까 어디 기업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거기 진짜 안전성, 가 진짜 건설업체부터 시작해서 시공사가 전부 다가 안전한가를 확인하시고서, 사지만은, 일단 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에 보증이 들어있으면은 일단 그건 기본적인 상태는 안전은 해요. 하지만은 주택보증 안 되는 거 있죠?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 주택보증이 아닙니다. 그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보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아파트만 받을 수 있으니까는 그걸 다 확인하셔가지고서 그 할인폭, 특히 지금 미분양은 얼마 전까지 미분양은 아예 진짜 못 쓰는 것들의 미분양입니다. 다 팔리고 남은 것들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미분양은 쓸만한 것들도 꽤 있다는 소리예요. 대신 중요한 거는 가격 문제예요. 가격.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분양을 하던 거를 900에 팔한다 그래갖고서 싸다고 볼 수도 없어요. 분양가를 워낙 높이 책정할 수도 있으니까는
주변에 있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것들하고 금액을 비교해 보면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잔금 치를 때까지의 그 금융 비용을 잡아서 그거보다 10% 이상 내려가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가만히 기다리면 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 아파트 시작하고 돈 안 들어오면요, 그 철골 뜯어먹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나 돈을 환가시키기 위해서 금액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선정을 한번 해보셔서 지금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꼭 가격을 비교를 해보세요. 그 인근 금액하고. 그리고 제 토지 쪽에서는 지금 제가 와서 지금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거는 토지 시장이에요. 토지 시장이 일단 가공이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97년도에 IMF 시작되기 전부터 토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거래도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98년 상반기까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길진 않았어요. IMF 기준 본다면 한 6개월 정도에 5개월 내 6개월 정도. 그 용인 예를 들어보면 돼요. 근데 용인 쪽에 주민등 지역이 약 30만원대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게 아파트 붐이 딱 일어나면서 200만원대까지 금액이 갔었죠. 그러니까 막 폭등을 했던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과 저도 같이 봤어요. 자,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토지적도 하락폭이 많은 반면에 상승폭이 높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많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떨어진 저점 상황을 언제 보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거는 지금 보면 대충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쪽에서 토지 쪽은 상당히 메리트가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종합시켜버린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아마 올 신문 쪽에 요즘은 부동산이 잘 안 나오지 쓸 게 없어요. 잘 면이 없어져 버려요. 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경매 시장이 많이 부각이 될 겁니다. 경매 쪽. 근데 경매가 나오는 이게 시기가 있어요. 자, 어이구 오늘 불경기다. 내일부터 나오질 않아요. 이제 은행에서 돈 꼬갖고서 이자를 못 주면 3개월 못 주면 그때 이제 뭐 독촉당 들어가고 뭐하고 뭐 하다 보면은 경매까지 빨리 나오면은 5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나오는 시기가. 자, 지금 나온 건 5개월 전, 6개월 전 고다리 보시면 맞아요. 그때 돈 못 갚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얼마 전부터 저번 달부터 못 줬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쭉 준비를 해보시면은 절정기로 나올 수 있는 건 내년 3월달이에요. 2월달, 3월달 설정기로. 그 전에 이제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일반 시장에 나오는 금매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치고 나오는 게 공매 시장이 태어납니다. 공매. 공매 알죠? 공매라는 거는 뭐 일반 기업체들이 뭐 공개적으로 팔면 다 공매예요. 그다음에 뭐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일반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광고 내가 하는 것도 있고 자, 이런 공매 시장이 중간에 낑겨 들어와요. 그거는 이제 구조조정 때문에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매, 공매, 경매가 어우러져 갖고서 이 시장을 축을 끌고 나갈 것이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또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자, 금매가 뭐냐, 공매가 뭐냐, 경매가 뭐냐. 이전에 한번 들으셨지만 다시 또 상기를 하셔가지고서. 자, 금매는 말 그대로 급하다는 거죠. 아주 화급을 다투는 거. 뭐 예를 들어 보증서서 뭐 집이 날아가게 됐다. 아니면 회사가 부도나게 됐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에서 뭐 잘못했다. 뭐했다. 여러 가지들, 하여튼 피치막할 사정에 의해서 급하게 팔아야 됩니다. 오늘 조선일보인가 어디 신문에 보니까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트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현금 확보용 아파트 매물이 지금 많이 나온다는 얘기, 기사. 근데, 맞는 얘기예요, 여기에요. 자, 돈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나옵니다. 그런 부동산들이 일명 금매라 그래요. 근데 금매의 기본적인 거는 싸다는 겁니다. 싸다는 거고 흥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금매를 진짜 아마 그 기법에 따라서 진짜 말 그대로 금매 그대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없겠는가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현금의 위력을 최대한 활용하라. 현찰을 쌓아놓고 흥정을 하세요. 그 부동산 파는 사람이 급한 게 필요한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대주면서 흥정하는 게 제일 빨라요. 1억이면 1억 쌓아놓고서 흥정을 하면 싸요. 뭐, 그거 뭐냐, 시간을 단축시켜주면 싸다는 소리예요. 돈을 황금성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상태의 조건을 걸어주면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라는 이 시간을 뭐 중도금 없이 계약금 나기 이게 2달 걸리면 한 달 내에 당겨준다든지 뭐 15일 내로 이 시간을 단축시킬수록 금액은 퍼벅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당일날 준다 그러면은 그건 막말로 그냥 치는 대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투자하시는 분이야 내가 뭐 돈 꼬아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있는 돈 가지고 사시는 거니까 은행에다 넣어봐야 뭐 한두 달 더 있어야 이자 별로 안 붙어요. 그거 가지고서 흥정 치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해버리면 10%를 더 깎아요. 깎은 거에서. 그러면 고리죠 고리. 예, 그러니까 1억짜리 10%면 1,000만 원 떨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오늘 내일 급한 사람은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금매 대신 범죄는 안전적치는 금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매는. 네, 이건 사인간의 거래입니다. 오죽 급하면 이렇게 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계약서 쓰는 순간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별별 방법이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기 문제가 나오니까는 그럴 때는 뭐 법무사나 변호사나 이런 그 법률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시키세요. 그게 제 방법은 공탁 방법입니다. 조건부 공탁이에요. 등기가 넘어오고 하자가 없을 때 돈 찾아가는 전제 조건. 그런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1억이다. 이 부동산 1억이다. 뭐 1억 5천짜리로 깎아서 1억이 만들었다. 그러면 1억 못 줘요, 이거. 겁난다고요. 그때까지는 하자가 없는데 그 등기 등본을 떼봤는데 하자가 없다. 근데 그게 오늘 게 아닙니다. 어제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등기 등본 떼면서 설정 들어가도 안 나와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때 못 믿어요, 그때는. 아주 급할 때는 아무것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탁 거는 게 제일 확실해요. 등기가 넘어와서 쫙 가서 하자가 없을 때 돈 찾아가는 도장 찍어줘서 그런 방법론에 그런 법률 전문가를 활용을 해가지고서 돈 좀 주세요. 그거 뭐 줘봐 20-30만 원 더 주겠어요. 1억짜리 20-30만 원 주고서 20-30만 원 주고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 더 깎으면 돼.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상태로 해서 금매를 흥정을 하시고요. 제가 중간에 잠깐 전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하는 말씀이 뭐냐. 제가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 강의는 많이 하는데, 이상한 친구들이 무슨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무슨 찌라시 명함 뿌리고, 어디 거 사라 뭐라 하라 그래갖고, 그런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요. 절대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친구들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강의할 때 와서 명함 주고 뭐하고 뭐 사라 하는 사람들 꼭 여기 있다 그러면 다시는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제가 한 500회 이상을 하면서 나 이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꼭 엘리베이터 앞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또 어떻게 전화번호 어떻게 하라고 전화 걸어갖고서 어떤 한 분은 전화번호까지 바꾸겠다는 분도 있어요. 하도 아침까지 저녁으로 해서 아까 전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딴 사람이에요 하고 또 이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혹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꼭 제 강의할 때는 이거 꼭 2번씩 제가 하겠습니다. 중간에 전하는 말씀하고 마무리 질 때 꼭 하겠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못 갖춘 친구예요, 그 친구는. 남이 강의하는 데 가서 그런 저거 하려고 그래요. 전하는 말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라는 거가 이것도 좀 시간 좀 지나서 좀 나오겠지만 이 공매는 지금 아마 제일 여러분들한테 귀에 익었던 거는 옛날에 상업공사, 자산관리공사죠, 지금 현재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대조정이 크게 내다보면 상당한 물건이 또 튀어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거는 많지는 않아요. 전부 다 큰 덩어리만 튀어나와서. 제가 98년 말에, 그때 상업공사였어요. 상업공사, 여기 있는 상업공사 공매를 제가 5개 퇴치은행, 제가 가격조사를 다 했습니다. 저희 직원은 저희 회사에서 다 처음 있는 일이죠. 보통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를 하도 안 팔리니까 저희가 실거래 가격을 저희가 전국에 한번 다 저희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공매 사항을 내용을 쫙 붙어봤어요. 붙어봤더니 진짜 싸더라고요. 진짜 싼데. 그때 은행들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 처음 거래되는 겁니다. 은행들. 30년, 40년씩 그 코너에 잡혀 있는 땅들이
뭐 장부 가격이 얼마다, 공시 가격이 얼마다, 공시지가가 얼마다, 이런 걸로 해서 금액이 나와 있던 그걸 제가 보고서, 이야, 이거 돈덩어리다. 그래서 제가 99년도 1월달부터 제가 한 2달 정도를 엄청난 홍보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때 사신 분들 혹시 여기 계신가 모르겠어요. 엄청 돈을 버셨어요. 제가 무조건 사라 그랬어요. 무조건. 제가 보는 상태의 금액, 제가 금액을 엄청나게 싸게 정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신 분들은 아마 상당한 돈을 벌었을 거라. 지금도 절대 그만큼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물건, 뭐냐면 거래가 안 됐던 물건들이 공매에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은행이 됐던, 앞으로 기관이 됐던, 회사가 됐던, 이런 것들이 무대로 튀어나와요. 자, 무대로 튀어나오면은 고르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고르수. 그게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외국 친구들이 그동안 많이 사는데, 이제는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매 시장은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 가보면은, 전 시장이 어디에요? 거기가 무슨 동네가 강남역에서 좀 올라가다 보면은, 제2생명구 앞에 원본사는 이쪽으로 이사와서 거기 지금도 있을 겁니다. 1층, 2층. 거기에 컴퓨터 두드려보면 거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지금 크게 눈에 띄진 않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필요한 게 혹 나올 수가 있어요.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그것도 한번 잘 판단하셔갖고서, 그건 이제 많이 발품을 팔아야 돼요. 현장을 직접 가보고, 대신 그건 할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할부로. 부동산을 할부로 살 수 있다. 길게 가면 5년까지 할부가 가능해요. 그래서, 물론 이자는 줘야 됩니다. 이자는 한 10한1% 정도 줄 거예요. 할부로 살 수가 있다. 3분의 1 금액만 되면은 내가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50%를 내면은 등기가 넘어온다. 그 중간에 팔아먹어도 된다. 재밌는 게 많아요. 미등기 전매가 가능한 게 공매입니다. 예. 경매는 미등기 전매가 안 돼요. 공매는 계약해놓고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 이전이 합법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등기를 내 앞으로 안 하고 중간에 팔아먹는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그것도 상당한 매력이 있는 상품입니다. 근데 눈에 되게 탁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게 딱 있으면 좋겠는데 큰 덩어리들이 좀 많아서 포크가 찍어서 포크로 이제 안심 조금 자른 거 찍어야 되는데 손을 푹 찍을 수는 없잖아요. 소 같은 게 좀 많아요. 큰 거. 사실 그것도 앞으로 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게 잘만 그것도 활용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투자하실 수 있는 그거는 좀 시간을 좀 보고 드시고 공매는 한번 유찰되면은 수익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유찰된 건 바로 그 금액 주면 사요. 그 다음 나가서 수익 계약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무리 법적인 상태가 있더라도 그 융통성도 많이 부릴 수 있는 게 공매예요. 어쨌든 자산관리공사는 팔아야 되니까 무조건. 준다고 해놓고 자, 사전 변경시키면 자꾸 늘어나요, 뒤로. 요거는 이제 실전에서 나오는 거고, 현실적으로 안 돼요. 가서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뜯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또, 임대 같은 것도 공매에서 나와요. 임대. 국유지재산 임대 같은 것도. 공매. 그러니까, 거기는 일단 명도 책임이, 자산관리공사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보다는 안전하다는 소리예요. 잘만 잡으면. 제가 자산관리공사를 홍보해주러 온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 공매도 유심히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공매 중에서 세금 안 내가지고서 국세 압류 채권 나오는 공매가 있어요. 이거는 자산관리공사가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이건 일반 경매하고 똑같아요. 산 사람의 매수자가 책임입니다. 상당히 그건 위험부담이 좀 있다는 얘기죠. 위험부담이 많으면은 많은 부가 있고 많은 함정이 있다는 소리예요. 경매하고 똑같다고는 일반 경매, 법원 경매하고.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불이 나게 틈틈이 돌아다니십시오. 그거 보시고. 자, 일반 그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일반 공매가 있고 또 일반 은행에서 나오는 공매도 있습니다. 은행. 가끔 신문에 나오죠. 무슨 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외환은행. 은행이나 은행은 다 공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돈을 빌려갖고 못 받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할 수 없이 할 때 그냥, 안 되면 소권 남겨야 돼. 그 전에 팔으려고 합니다. 어지간하면. 팔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계속 공매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일반 은행들이나 기업들이 공매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한 두 배 이상의 힘을 더 들여야 돼요. 더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다 확인은 본인이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의외로,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대신 발품이 한 2배 정도 더 들어가요. 자, 은행들, 그래서, 은행에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 참 아깝다. 어떻다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그런 거는 이제 소소한 것들도 많아요. 왜 일반 사람들한테 돈 꿔주고서 잡은 게 많기 때문에, 주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뭐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신문에 나오는 걸 잘 오래갖고, 보자. 내 동네다, 내가 아는 지역이다, 그러면 한번 가보시고. 그 금액이 얼마인가 보시고. 그 은행에 가면 다 나와요, 그거. 보셔가지고서, 그런 공매도, 근데 보통 국내에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왜 신문에 광고를 내도 안 오더라, 이게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마케팅 부족이다, 홍보 부족이다. 일반 무슨 공고식으로 내면 사람들이 겁나지고, 그죠? 입찰하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공고해갖고 이렇게 내버리면, 그건 무슨, 이거, 일부 오픈되면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좀 숨겨져 있어가지고 관심이 좀 있는데, 이거 얼마야? 이렇게 돼버리면, 대한민국 사람은 좀 깡면 맞아 사는 거예요, 좀. 가면은 그래도 1억짜리면 한 500을 딱 던지는 건 좀 깎아야지 좀, 내가 좀 산 느낌이 나는데, 이 금액 밑으로는 안 돼요. 해버리면 좀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런데 의외로 거기도 잘 찾으면은,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매도 있고, 일반 회사로 나오는 거 있으니까, 근데 그게 다 포괄적으로 따지면 공매라고 이렇게 합니다, 공매.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 그리고, 이제 그 경매 시장은 참 아수라장이죠? 아수라장. 참 경매 시장은 참 지금 93년도 6월 달 이후로 투철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좋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전에는 다 섰으면 제 손가락 훅 찔르면 뼈조각에 찔러요, 비키라고. 옛날에 하지 서서 했었습니까? 막고 못 들어가게. 근데 그런 경매 깡패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지금은. 투자시켜버리니까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요. 금액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오히려 그때부터 많이 정화가 됐는데, 거기는 자기 책임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기 책임. 법원이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명도다 뭔다 하지만 모든 게 법원으로 다. 예를 들어서 명도 시키는데, 사람 시키는데, 거기 금액은 30몇만 원, 20몇만 원 나와 있어요. 근데 집달장 사무소 가면 10만 원이니 15만 원이니 그래갖고 10명을 써야 되느니 20명 써야 되느니 300만 원, 500만 원 들어가지. 또, 집 가서 드러내려고 그러면은, 시발로 뿌리고 앉아있지. 라이트 앞을 딱 켜놓고 앉아있고 앉아가는 거 이거예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는 거 다 하시고 하셔야 돼.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게 책임을 지시는, 그래서 그런, 일반인들이 섣불리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또,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집에 거의 동네 경매장 주변에 가보면은 명함 뿌리고 난리를 내죠. 다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대신해 줄게 1% 주세요, 2%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쭉 가면은 제가 상식적으로 그건 어떤 상황이 나오냐 그러면요. 제가 의뢰를 받았습니다. 의뢰를 받았으면은 계약을 시켜야 돈을 받아요. 금액을 내릴 이유가 없어요. 양껏 1억짜리를 딴 사람 많이 오면 1억 2천 주고 얼른 계약시켜야지 1%를 받지 2% 받지 빨리 받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쪽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건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밥 먹고 살려고 그러면 빨리 계약시켜야 되니까 이번에 비싸니까 하지 마세요. 다음 달에 오세요. 할 수 없잖아요. 자, 이거 쌉니다 무조건. 그래서 자꾸 같은 사람은 면모로 해갖고 계약금 줬더니 이만큼 써야 된다 그래. 1억 5천 써야 된다 그래갖고 썼어요. 그래서 사람 많이 들어온다고. 나중에 호명했는데 혼자 나갔어. 자, 그래갖고 나중에 뒤치다보니 이미 도망가 버렸어. 5천만 원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종종 있습니다. 그래갖고 운대로 돼갖고 싸게 돼버리면 그거 봐라 하고서 이제 돈 더 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것도 경매장, 경매장이래요? 경마장 그런 것 같아요. 그 비슷해요. 경매장이나 경마장이나. 그런 쪽에서는 잠깐 본인이 상당히 알아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경매하는데, 한 달 정도만 쫓아다니시면 감이 나와요. 감. 2달 지르면 감을 잡아요. 감 잡았다 그러죠. 3달쯤 되면 경매 사무소를 열어. 전문가 돼가지고. 그래서 타겟을 여러분이 어떤 거를 할 것인가에 잡아서 일단은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뒤에서 가상으로 경매를 임하세요.
그러면 옆에서 기동량으로 하는 것만 돼도 3개월만 하면 귀신이 돼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아무나 여기서 이렇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3개월도 안 가. 워낙 전문적인 지식이 많기 때문에 한두 달이면 다 알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셔도 안 늦어요. 그 경매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1년에 한 번만 해도 평생 10번, 20번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1년에 한 번씩 그 부동산 사갖고서 싸게 사면은 그 떼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롱텀으로 자꾸서 그래 오른 안 되면 저건 내 운이 아니야. 그 들어갈 때는 항상 금액을 정해놓고 들어가세요. 그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을 펴갖고서 사람만 같이 모이면 안 들려 그래. 그래서 경쟁적으로 막 그 서로 올려요. 그래서 계산을 안고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게 1억짜리 부동산이다 하면은 내가 얼마다, 지금 시세가 1억이다. 그러면 경매는 적어도 얼마 정도 쌓아야 되느냐. 경매는 그 등기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부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피곤해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뭐 누구 얘기로 뭐 20%가 쌓아야 된다. 뭐 아파트하고 이건 좀 틀리겠지만 20% 사면은 똔똔입니다. 시세보다 20% 싸면요. 그동안에 뭐 시간 잡고 뭐 잡고 하다 보면 거의 그게 그거예요. 그냥 일반 사는 게 나아. 일반 한 10% 깎아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거기 가서 피곤하게 할 것도 없어요. 괜히 안 좋은 소리 듣고 손가락 안 받고 할 수 있는 적어도 30% 정도는 일반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나 이런 거. 물론 그게 어디냐 그러는데요. 1년에는 하나만 나와요. 하나. 그 옆에서 10% 싸면은요. 등기비용 따지고 못 따지고 나면 그게 그거야. 걔 욕만 바가지로 먹어. 30%는 싸지 않으면 아예 들어. 딱 쳐버려. 아, 1억이다. 그러면 딱 들어가서 7천만 원 이상은 죽어도 안 쓰는 거예요. 7천만 원만 딱 잡고 손을 딱 거요. 계약금 700만 원만 딱 가져가야죠. 700만 1원도 쓰지 마세요. 다른 친구들이 뭐 이거 3만 원, 뭐 8천에 사느니 어쩌네 해서 눈 딱 감고서 안 되면 말아버려요. 1년에 한 번은 걸려. 한 번은. 그렇게 여유있게 하세요. 여유있게. 보통 사람이요. 7천만 원이면 싸다고 갔는데 옆에서 막 귀가 쫑깃쫑깃해요. 이쪽 저쪽 소리 나오면 다 들으면 야, 8천원도 싸대. 그러면 누구는 이제 8,500 그러면 지는 9천 써버려. 만질라고. 이게 스스로 경쟁을 해버려요. 저 절대 경쟁 심리 하지 마세요. 그쵸. 마음이 되면 그 친구 복이구나. 내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 이거 안 되면 뭐 대한민국 두 쪽 나는 줄 알고 다시는 뭐 경매 시장이 없는 줄 알고 막 그냥 머리 받고 들어가서 나중에 승질이 나니까요. 1억 2천 쓰는 사람도 있어. 알고서 앉으려고. 왜 사요? 그냥 가만히 가서 하면 여기 하면 커피 받아먹고 뭐 먹고 다 사는데 손을 딱 거어놓고 딱 얼마다 거어놓고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 사지 마세요. 이러면 절대 경매 안 당합니다. 그냥 본인이 하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뭐 이 경매는 법률적인 상태의 자문은 자문만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세요. 일반 주택 같은 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것 때문에 이제 경매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진짜 뭐 법엔 하자가 없는데 뭐 그냥 느닷없이 들어왔다라든지 뭐해서 뭐 아니면은 그냥 배째라식으로 딱 버티고 있으면 그게 이제 피곤한 그런 거 대체적 없는 것들은 이제 한두 달 옆에 보면은요, 제가 경매를 몇 번 해봐서 알아요. 저는 한 건을 할 때 200건을 봤어요. 200건. 1년에 두 건 하니까 1년 다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하자가 없어요. 한두 개 보고서, 어떤 걸 찍을까요? 하고 탁 찍으면 그냥 낭떠러지 뚝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유있게, 내가 한 50개, 100개를 보고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고 보세요. 그렇게 다 보다 보면 귀신돼. 어디 있는 거 딱 눈 감으면 어디 동네에 있는 거 어디 딱 보면 지 금액이 다 나와요. 하도 많이 봐서. 그렇게 나올 때까지 하면은 금액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손을 거놓고. 그러니까 입찰 가격을 내정하고 들어가세요. 내정하고서. 그럼 절대 손해를 안 봅니다. 이제 앞으로 그 신문에 계속 경매가 나옵니다. 경매가. 신문에. 근데 거기에 보면 뭐 1억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무슨 경매, 어디 컨설팅을 뭐 해라, 뭐 하라,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요. 근데 하여튼, 절대, 경매는, 현금이 다 있어야 되죠. 자, 일반 부동산하고 틀려요. 금매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할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증금을 안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돈을 다 주고 나중에 보증금을 빼든지 받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짜리면 1억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경매 금액을 뭐 누가 중간에 뭐 배 팔아준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듣지 마세요. 배 팔아주면은 낙찰된 사람이 바로 남기지 못해요. 넘어가도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비용 다 따지면은 10% 올라가봐야 그게 그거예요. 나중에 수익금은 안 몰리지. 그러니까 하여튼 경매 쪽에 하나 엄청 뭐 누가 떼돈 벌었느니 뭐였니 별의별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참 10명이면은 진짜 몇 명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확률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한 1년 정도만 이렇게 보시고도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경매에서는 내가 전문적인 경매꾼이 아닌다면은, 큰 무료시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금매, 경매, 공매, 그 다음에 일반 부동산 시장에 맞춰갖고 지금부터 준비를 쭉 하셔가지고서 아마 한두 달만 이렇게 잘 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는 데는 어떤 전문가 못지않은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10개명을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제가. 먼저 신문 한번 나간 건데, 제가 처음 한번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일반 부동산 투자 10개명을 한번 하고요. 자, 첫 번째, 돈 되는 부동산에 투자하라. 돈 되는 거. 돈 되는 거는 환금성이 쉽다는 얘기예요. 환금성이 쉽게 되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가 안 좋아도 쉽게 팔릴 수 있는 부동산. 쉽게 해서 오늘 돈 되고 내일 돈 되는 부동산이 최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부동산. 그러니까 바로 당장적인 수익을 본다 그러면요. 그리고 지금까지 불경기 때는 두 번째는 시가가 얼마니, 공시지가가 얼마니, 감정가가 얼마니 다 잊어먹어 그랬어요.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백지로 놓으세요. 지금 이제는 가격이 없습니다. 가격은 책정하면 돼요. 가격은. 그냥 그건 기준점만 잡으세요. 감정가니, 시가니, 이게 IMF 이전에 얼마였는지, 작년에 얼마, 이런 소리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항상 그 시점에 따라서 거래되는 금액이 부동산 금액입니다. 감정가 이런 거 다 찢어버리세요. 아, 그랬어? 그래서 만약에 시가 감정가 97년대 얼마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한번 대답해서 일축하세요. 1960년대에 얼마가 썼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예 수를 못해요. 그때는 그냥 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 비싼 걸 갖고서 기준점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기에 맞춰서, 경제 상황에 맞아서 금액은 새로 정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혀 급할 게 없다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급할 게 없다. 꼭 부동산을 하다 보면은 오늘 안 가면 죽느니, 지금이 절호의 찬스니, 당신한테만 딱 맞는 거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돼갖고서 스스로 이거 안 사면 죽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갖고 하지만, 조급할 게 없습니다. 부동산은, 자기 판단입니다, 자기가 여유있게 투자를 하시는 게, 한 번 더 찍고, 한 번 더 찍고, 계속 두드리세요. 두드리시고서, 사세요. 그러다가 중간에 나가면은, 그건 내 거 아니다 보면 맞아요. 그거 급할 게 없어요, 대한민국이 전부 다 부동산인데. 그리고, 앞서가지 말아라, 너무. 스스로 혼자 판단하고, 여기 앞으로 어떻게 되고, 앞으로 좀 지나면 얼마가 되고, 자기가 전문가인 입장이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몇몇 들은 거 가지고서 신문, 방송에 나온 걸 몇 개, 어디 한쪽에 판단을 가지고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혼자 도치가 돼버려요. 그래갖고 마방국을 만들어버려, 그냥 거기다. 그런 거 하지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반보 앞서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반보. 한 발도 불안해요, 한 발도. 반보는요, 빠지는 데서 딱 걸리면 반은 걸치기 때문에 안 떨어져. 확인 한번 지그시 하고서 넘어가는 겁니다, 반보씩. 한 발도 위험하다. 한 발 잘못 빠지면 무게중심이 되면 떨어져요. 반보만 가라. 그리고 저기 전문가를 활용을 합니다. 이용이 아닙니다, 이용. 비슷한 얘기지만, 이용 그러면 조금 더 사기성 느낌이 나기 때문에 활용이라 그래요.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을 하라. 전문가는 여러분이 쓰기 위해서 있어요. 세금 문제는 세무사, 회계사. 신문에 나오는 거, 어디 나오는 거 다 있어요, 나오는 거. 전화 걸으면 절대 안 받질 않아요.
받으면 뭐라 그러면 바로 그 신문사에 전화 걸어버려요. 전화 걸었더니 독자인데 막 시비 걸더라. 그러면 바로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전화 그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 전문가들, 변호사가 됐든 법무사가 됐든 건축가가 됐든 전화번호 나왔다 그러면 전화 걸어. 혹 전화 걸어가지고 뭐 여기로 찾아오라, 뭐 얼마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 뭐 상담을 하는데 얼마는 등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바로 신문사에 전화 걸어버려요. 니네 신문 독자 내가 거짓말과 관계없어요. 20년 독자인데 여기 전화 걸었더니 니 장사 같이 하냐? 그러면 바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최대한 무조건 아는 길도 물어간다. 돌다리도 망치로 두드리고 간다. 그래서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돈 안 들어가요. 찾아가면 돈 들어가. 전화를 걸어보면 돈 안 들어가요. 전화를 해서 최대한 전문가들, 세무사, 법무사, 뭐 중개사, 뭐 컨설턴트 뭐 다 많죠? 전문가들. 다 전화 걸으세요. 여기 얼마 안 나오셨나? 매일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그렇게 전화하시는 분이 진짜 배고요. 이렇게 해서 가져올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흥정을 할 때는 이 불경기 투자 10개명입니다. 몇 번째인가요? 6번째인가요? 현금의 위력을 최대한 활용하라, 현금. 계약할 때는, 흥정을 할 때는 현금 최고입니다. 그냥 수표 뒷주머니에 딱 꼽아놓고 있는 것보다 현찰을 1000만원 이거 얼마고 딱 갖다 놓고 흥정하는 게 사람을 현혹시켜요. 헷갈려요. 절대 현찰가 앞에서는 누구도 꼼짝 용돈이 저접어요. 돈 보면은요 눈이 거기를 뿐이 안 가. 현찰뿐이 안 보여요. 최대한 흥정으로. 그죠? 시간을 단축시켜서 금액을 내려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 때보다는 팔 때를 생각하라. 요거 아주 잘 생각하세요. 내가 평생 대대손손 내가 혼자 뭐 대대로 물리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부동산은 오늘 사고 내일 돈 되면 얼른 파세요. 살 때 쉽게 팔릴 수 있겠느냐? 오늘 사갖고 내일 팔려야 하는데 안 팔리겠다라든지 이게 뭐 도대체 오리무중이라든지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팔 때, 살 때보다 팔 때는 팔 수 있는가를 보시면서 사는. 아무리 싸도 팔리지 않는 부동산은 투자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급할 때 뭐 현금이 바로 용이하게 될 수 있는 부동산, 쉽게 팔릴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 그리고 9번째는 항상 정보를 활용해라. 정보하시다 아닙니까? 지금 정보라는 게 뭐 저한테 듣는 것도 정보 있지만 전부 좀 신문, 잡지 거기에 나오는 뭐 중간에 낀다는 간지, 텔레비 전부가 정보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심이 이 정도 이렇게 비오는 나오실 정도라 그러면은 그냥 밥 먹으면서도 비읍자만 나오면 그냥 관심을 가지세요. 부자만 나오든지 아니 그러면 정말 관심을 가지세요. 다 자다가도 들으세요. 뉴스 시간이거든 간에. 그러면 계속 영수적으로. 그리고 요새 인터넷 정보도 있고 경제상이 워낙 발빠르게 변합니다. 수시로 변해요. 그 정보를 생활화하자. 그게 곧 부동산의 정보를 알면 경제 전반의 정보가 흐름이 깨쳐집니다. 옛날에는 뭐 부동산 업자, 복덕방 그러지만은 지금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경제 전문가보다 이깁니다. 같이 얘기하면 왜? 우리는 피부에 와닿는 거래요. 그런 거시적인 뭐 경제 전문가보다는 실질적으로 얘기하거나 부동산을 아시는 분들은 경제를 더욱더 들판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한다. 그게 뭔 소리인가? 책임은 자신이 진다 이겁니다. 내가 저 사람 믿었으니까 저 사람이 책임지겠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모든 거는 본인 책임입니다. 잘 돼도 본인 탓, 못 돼도 본인 탓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하니까 뭐 하니까 뭐가 있으니까 어쩌고 이런 자기 주장을 굽히고 남의 주장을 쫓아가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척이니까 뭐 믿고 누구니까 믿고 그래서 되게 지금 보세요. 문제 생긴 게 거기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주 신중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 10가지를 기본적으로 우리 불경기 시대에 투자하는 이 기본적인 맥으로 잡고 하신다 그러면 한 번 할 적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거 화장실에 붙여놓으셔야죠. 제목만 딱 붙여놓으시면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쳐다만 보면은 절대 안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기 저희가 똑같은 얘기인데요. 또 내 집 마련 10개명이라는 걸 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10개명을 좋아해요. 뭐 이거 더
거의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조금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요. 일단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10개명, 금방 얘기들은 첫 번째, 부동산 정보에 관심을 갖는다. 이 집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느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은, 지금 사야 된다, 빨리 사야 된다 했던 친구들 다시 얼마 전에 오면은 사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죠? 나 부끄러운 상태를 좀 많이 합니다. 분명히 엊그저께 지금 사야 된다 그러더니 며칠 지나고 나서 지금 사면 죽는데, 그러니 판단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보는, 어느 한쪽의 정보가 아니에요. 다양한 상태. 여러 가지를 보세요. 미분양도 보고, 일반 아파트 나오는 것도 보고, 금매, 경매, 국내 좀 쭉 훑어갖고서. 그리고 들어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 같이 한번 이렇게 옆에 지나가는 수인사를 하면서 요새는 어떠세요? 뭐 사시려고? 이거 한번 들으시는 것도 정보예요. 요즘은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정보도 있지만은, 부동산, 아파트, 내 집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양 예금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걸 다 꿰뚫어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계속,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요새 저금리 시대 같은 경우는 조금 모자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은행을 내 집처럼, 요새는 은행에서는 상당히 싼 금액, 저기 아파트 같은 거는 거의 8, 90%도 막 준다고 하는데, 8, 90% 받고 사면 안 되죠. 한 1, 20% 정도 모자랄 때는 쉽게 융통할 수 있는 은행을 좀 많이 거기서도 상당히 좋은, 아마 재테크 차원 도움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소. 아주 수시로 들리세요. 중개업소. 거기가 제일 흐름이 빨라요. 한 집만 들리지 말아요. 어느 집값이 부동산 중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국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한테 손님 안 오면 경기 안 좋은 거야. 오늘 한 명만 왔다 하면 경기 좋은 거야. 그거 갖고 판단을 내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자기가 돈 벌었다 그러면 경기 끝내주기 좋다. 이렇게 하고 혼자서 거기에 옆에 다 죽었는데, 그렇게 몇몇 가운데 중개업소를 자주 들으면 정보가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실전적인 상태인데, 요즘 중개 수수료가 얼마니 하는 얘기 나와요. 좀 수수료 넉넉하게 준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중개 수수료, 법정 수수료 운운하지 마세요. 내가 싸게 살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거 법정 수수료 운운해갖고 제값 주고 살 일 있어요? 양껏 줘서라도, 100만원, 30만원짜리 100만원 주고 1000만원 깎는다 그러면 나 같으면 100만원 주는 게 나아요. 30만원 주고 1000만원 더 주고 사는 것보다는 100만원 주고서 1000만원 깎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넉넉하게 줄 계산을 하고 그만큼 금액을 깎으세요. 수수료 갖고 법정 이런 거, 우리 먼저 법 받고 살았으니까. 법 쫓아간 사람은 다 내 집까지 사는 제대로 없어. 정부에서 사지 말라고 할 때 안 샀더니 세방 사기도 힘들어,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넉넉하게 실천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 중개소 쭉 돌아보면서 나한테 하나 컨설팅, 진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주치 같은 전문가를 한 사람을 꼭 만들어 놓으시라. 그렇게 수시로 물어보세요. 지겹도록. 근데 계속 물어만 보면 아프니까는 가끔 가다가 좀 마사지도 좀 해주세요. 모른데. 주스라도 한 잔 주든지. 뭐라도, 이게, 주는 거 있고 오는 거 가는 거 좀 있어야지 좀 나올 거 아닙니까? 매긴 자한테는 말이 없다는 얘기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를, 주치의 전문가를 하나 좀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이 내 집 마련은 항상 반대로 가는 겁니다. 꼭 이삿짐에 꼭 집사러 다녀요. 사람 한자 꼭 줄 쓸 때가, 밥집만 줄 쓸 때가요. 그냥 설 때라든지 이럴 때는 꼭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수기 때 산다. 항상 남들하고 반대로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집 마련 아까 말씀드린 금매나 경매를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다. 금매, 경매, 본인이 관심을 갖든 뭐하든. 또 지금 같은 상태라면 미분양 아파트도 의외로 지금 조금 기다려보면 미분양도 잘 고르면 내 조건에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요. 단 여기서 무슨 계약서 같은 거, 이 친구들 이 분양계약서 하려면 엄청나게 커요. 이렇게 새카맣게 하죠. 보이지, 돋보기로 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어떤 친구는 한자로만 하얗고서 읽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 이상한 한자 집어넣어갖고서. 그거를 지금 저는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다는 겁니다. 이 계약을 왜 분양하는 공급자 위주로 만들었어요. 모든 게 지는 책임이 없는 거야.
그거 잘 보세요. 잘 봐갖고서 계약하시려고 마음먹으면 줄을 쫙쫙 거버리세요. 필요 없는 거랑. 별도 계약을 하세요. 단서에 딱 집어넣으세요. 모든 건 내 맘대로다. 이런 식으로 썼어도 관계없어요. 절대 그 계약서 액면 그대로 믿지 마세요. 아니면 하지 마세요. 솔직히 거예요. 몇 조부터 몇 조까지 삭제. 추가는 이런 거다. 이런 조건까지 맞아겠다. 버리세요. 이거 무슨 활자를 팍 찍으니까는 이렇게 도장 안 찍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조건대로 쓰는 거예요. 내 조건대로. 절대. 그래서 그런 그 계약서 쓰는데 문제. 아유 이렇게 해서 팔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나 그렇게 안 해갖고 사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 똑같은 얘기니까 그죠? 팔고 싶으면 쫓아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돈보다 여기 시간을 투자하라. 시간을 투자하세요. 시간. 돈은 마지막에 한 번 집어넣으면 되죠? 시간을 투자하세요. 시간. 자, 이렇게 하면은 내 집 마련하는 데서도 여러분들한테 아마 제가 이 복사를 좀 해갖고 와드려야 되는데 제가 참 아마 처음 써갖고 왔어요. 참 제가 여기 신문사에 내 가운데 기부를 했던 거예요. 여기 막 김쳤는데 뭐 어디 나갔나 모르겠네요. 근데 항상 이 보면은 이 불문율이 있습니다. 근데 매일 들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깊이 들으면 또 새롭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한 번씩 여기 아마 제가 하신 요거만 하면은 일반 아마추어 수준은 넘습니다. 그러시고 하여튼 지금 이렇게 될 때 제가 부동산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을 때 한 98년도에 이런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희한하게 안 좋다고 할 때 더 많이 오십니다. 하여튼 파시려고 오시든 사시려고 오시든 분명히 더 많이 와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가끔 사이비가 또 많이 붙어요. 사이비. 잘 판단하세요. 다 가서 다 들으시되 판단을 잘하세요. 잘하시고서 믿을 수 있는 쪽을 활용을 하시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탁이 사기치질 않겠죠, 그죠? 네. 그런 좀 확실한 그 선택은 여러분 책임은 여러분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많이 되시네. 진짜 관심 제가 봐서는 앞으로 올 겨울에 엄청 많이 오실 겁니다. 돈이 있어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돈이 있어서 이 돈이 미치는 주머니 넣고 다니는 너무 많아서 집에다 놓으니까 바깥에 나가지를 못해. 자꾸 신발 쳐다봐. 도둑 들어올까봐. 은행에 넣자는 이름에 은행도 뭐 어느 순간에 날아간다며. 은행도 못 넣어. 주식은 이제 쳐다도 안 봐지. 미치는 거에 돈 들고서 땅에 파묻었다가 밤새 또 땅 파요. 저쪽에다 파묻었다가 또 알까봐 또 저쪽에 이거 파다가 그냥 허리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시지 말고 그렇게 불안하지 않게 잘 보시고서 가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투자하시는 분들 여기 혹시 또 파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을 거예요. 파실 분들 맨 오면은 어떻게 맨 죽이는 얘기만 하느냐 지금 파실 분들 계세요 혹시? 그러면 제가 더불어 조금 첨가시켜드릴게요. 전부 사실 분입니까? 예? 파실 분들. 근데 하습수에 투자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파실 분들은 예외로 제가 하거든요. 그럼 파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3분만 더 해드릴게요. 지금 이거 들으신 걸 거꾸로 행동하면 돼요. 거꾸로. 이거 들으신 거 거꾸로. 또 어떤 거는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중개업소 갖고서 수수료 양껏 준다 그러세요. 내 거. 그리고 팔으세요. 먼저 선점하는 게 거기는 여기서 100만 원 준다는 건 1000만 원 준다 그래요. 1억짜리 갖고 1억 2천 받아주고 2천 줄게 그래요. 그렇게 선점하세요. 그리고 시기를 잘 보세요. 언제가 제일 힘들 때냐. 12월 말이 사라 그랬으니까 그때를 팔지 마세요. 그때 팔면 안 나갔으니까 금액이 떨어졌으니까 미리 지금 팔든지 혹 지나서 팔든지 그 시기를 잘 보세요. 파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뭐 수익성만 나면 수익을 만들어놔야 돼요. 수익을. 그 집 같은 거 팔을 때 그냥 팔지 말고 페인트 칠라도 해서 팔아요. 뭔가 좀 문고리 팔려고 하면 문고리가 다 떨어져. 문 열으면 물이 쑥 빠져. 화장실 들어가면 등수 깨져 있어. 그래 팔 거니까. 사람이요 부동산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다 보면 화장실 하나에 전등 하나 없는 걸 딱 깨진 걸 딱 보고서 이 집 전체를 판단해버려요. 이것 정도가 눈에 뵈는 게 이 정도면 나머지 건 볼 거 없다. 이거 한 5천 더 깎아야 돼. 이렇게 들어가 버려 그냥. 거기 깔끔하게 깎여. 야 여기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나머지 건 볼 거 없다. 나머지 거 다 고장나도 관계없어. 그 눈에 뵈는 것만큼은 찌게 이게 파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거꾸로예요. 파실 때 되면 내 거 아니니까.
그냥 뭐 이게 집인지 화장실에 보면 이상한 덩어리가 여기저기 묻혀있고 그냥 휴지도 없지 물은 안 나오지 기분 나쁘습니다. 제대로 보는 사람 화장실 부분이다 그저 안 올라 그러고 화장실 딱 보면 그 사람 성격이 딱 나와요. 그 집 주인 성격이 딱 나와요. 생긴 대로야 거기 그대로 화장실 생긴 그대로야 그냥 그 주인이. 그래서 그 팔기 그때까지만 해라 청소를 도저히 성격이 안 맞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자, 모든 게 방법론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하고 오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또 전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또 가실 때도 보면 밑에 몇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절대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의에 어긋나고 진짜 여기 오신 분들한테 그게 혹시 제가 짜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인지 모르지만 쳐다보면 다시는 여기 발목 붙이게 가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저기 계속 강의를 하고 앞으로도 아마 올겨울에 좀 바빠요. 제가 각 학교들도 요즘에 전부 다 부동산만 배운다고요. 은행 다 부동산만 배운다고 제가 뭐 그냥 주야로 없이 지금 막 그냥 강의만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강의로 밥 먹고 살라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10명에서 앞으로 8명이 직업이 뭡니까? 부동산. 8명, 9명이 나올 것 같아요. 내놓준 데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부동산을 배우셔야 된다. 자, 시간 딱 됐죠? 네. 1시간 반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